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역사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그 중앙아시아 5개국이 5개 나라죠. 카자흐스탄 맨 위에,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세 나라는 카스피해하고 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라레가 또 있죠.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카자흐스탄 사이에 아라레가 있고 이제 카스피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얘네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중국과 접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위쪽에 전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앙아시아 5개국 바로 밑에가 아프가니스탄이 되겠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금 집권을 하고, 요 밑에가 이제 파키스탄이 되겠고, 요쪽에 이제 인도, 네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란이 있죠. 이란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수도는 카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은 거의 다 지금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이란도 이슬람, 무슬림이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인도는 당연히 여기는 힌두교 국가인데 인도의 서쪽 쪽, 요쪽 파키스탄 요 부분 요쪽은 힌두교 무슬림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힌두교 무슬림 세력이 이제 인도를 거쳐서 인도의 이 정도는 중심부에 이제 힌두교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쪽 서쪽 것만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죠. 근데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쪽을 다 치고 내려와서 공격을 해와서 인도를 지나서 요 바로 옆에 있는 미얀마는 지금 불교 국가죠. 여기는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못했지만은 미얀마 바로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거기까지 다 이슬람이 점령을 해서 지금 거기도 전부 이슬람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그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땅덩어리는 카자흐스탄이 제일 크지만은 여기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은 좀 작지만은 인구가 3,300만 명. 그다음에 1인당 GDP는 7,400불. 그다음에 수도는 여기 그 타슈켄트, 키르기스탄 있는 쪽이죠. 키르기스탄의 수도는 그 비슈케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죠. 그다음에 1924년에 소련에 병합이 되었다가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이 우즈베키스탄은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금, 동, 텅스텐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리아인들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아리아인들의 출몰 지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스만 투르크와 그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건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인 아랄해가 여기 카스피해가 여기 있고 이제 그 아랄해가 있죠. 아랄해가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죠. 이 아랄해가 있는데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이쪽에서 발원이 돼서 흘러나오는 아무다리아 강. 아무다리아 강이 일로 쭉 해서 일로 그 이쪽에 중국 쪽에서부터 여기 이제 파키스탄, 중국 이쪽에서부터 이제 발원이 되어서 타지키스탄을 지나서 아무다리아에 쭉 해서 아라레로 흘러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아라레의 그 어떤 그 농업, 그 이제 농경 사업, 뭐 어떤 그런 관계 사업 이런 거를 하면서 이쪽이 아라레가 막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4분의 1 이하로 조그맣게 이제 아라레가 줄어들면서 이쪽에 가는 강을 이제 그 수로를 변경을 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하자원은 석유 그 가스가 많은데 90%가 사막지대입니다. 이쪽에다가 사막지대로 이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아무데리아가 중간에서 이쪽으로 해서 운하를 이제 이쪽으로 파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르다리아 강이 이제 여기 키르기스탄 이쪽에 고원지대에서부터 반원이 되어서 이쪽에서 쭉 흘러서 이제 아라레로 흘러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즈베키스탄은 아라레가 있다 이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월급이 10불 한 만 원, 우리나라 돈은 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즈베키는 못 산다 이거죠. 정부 재정이 바닥이 나서 공무원 월급을 4개월째 못 주고 있는 형편이 우즈베키스탄의 형편없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이슬람 우즈베키인이 이제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여기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인구가 1,500만 명, 우즈베키스탄이 한 3,300만 명,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이 한 500만 명. 투르크메니스탄도 한 500만 명, 타지키스탄도 한 500만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살고 여기는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를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튀르크인이며 88%가 무슬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중에서도 이제 시아파, 순위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주로 있는 데가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 되겠죠. 나머지는 거의 다 순위파입니다. 순위파가 대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이슬람 본토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메디나죠. 거기서 시작이 됐죠.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그 이슬람의 중심 세력이 어디냐면 이제 그 이제 메카 메디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시리아 쪽에 시리아 쪽에서 그 이슬람 왕조가 됐죠. 시작이 했죠. 그래서 시리아 쪽에서 발흥한 이슬람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마야 왕조가 이제 그 시리아 쪽에서 이제 세력을 펼치고 얘네들 뭐 이베리아 반도까지 스페인까지 이제 지배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왕국이 이제 세력을 펼친 데가 이제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가 이제 그 이슬람의 이제 그 본거지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를 한 왕조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마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 이그 이슬람 왕조가 시리아 쪽에 다마스커스와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슬람의 본거지들이 이제 그쪽에 중동 지방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쪽은 그 본거지로부터는 꽤 멀기 때문에 이슬람 교리가 엄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돼지, 고기 이런 것도 좀 먹는 편이고요. 원래 못 먹죠. 얘네들은 그 돼지고기 절대로 못 먹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예언자,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이제 돼지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데 어떻든 얘네들은 돼지고기 먹는 모양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그래서 술과 돼지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개종도 자유롭고 딴 뭐 종교 카톨릭으로 바뀌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도 뭐 하루에 6번씩 뭐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엄격한 교리가 이제 이슬람인데 이런 거에도 좀 자유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과 아랍의 남쪽에 위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밑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랍의 밑에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접해 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인 사마르칸트와 부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인데 여기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이쪽 오른쪽에 타슈켄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사마르칸트 부하라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키르기스탄하고 접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타지키스탄하고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접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접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아라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의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원전 3,600년 전,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에 유럽 어적인 청동기 문화인 얌나야 문명, 그다음에 아파나시에보 문화를 거쳐서 기원전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4,500년 전에 안드로노버 문화를 이룬 곳이 이쪽에 우즈베키스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기원전 3,600년,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이쪽에 인류의 고대 문화,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움을 하던 중에서 요쪽이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쪽에 있던 그 족들을 소구드족이라고 했어요. 소구드족의 스키타이족 중에 하나인 소구드족이 이제 이쪽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죠. 스키타이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고대 유목 민족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로 번성을 했던 데가 이제 흑해 북쪽, 그다음에 이제 카카스 지역 북쪽,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 북쪽 이쪽에 이제 했던 애인데 그 거대한 스키타이 제국 중에 이제 얘네들이 철기 문화의 시작이 돼 있죠. 그래서 스키타이가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철기 문화를 이끌고 막 이쪽 남쪽으로 막 쳐들어와서 이집트의 그 왕조하고도 막 싸우고 뭐 이게 스키타이죠. 그래서 이제 스키타이가 이 그 중동 지방도 점령을 하고 막 이랬죠. 그 이제 그 흑해 위에 카스피해 위쪽에서 발행한 이 그 스키타이가 이제 그 흑해와 카스피해 위쪽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소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구드족이 있던 데가 바로 이제 우즈베키스탄 요 지역에 있었는데 이쪽하고 이제 그 고구려가 이쪽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하고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제 당나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당나라의 후방 쪽에 있던 이 소구드족하고 동맹을 맺자 해서 이제 그 사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고구려 사신 모습, 그러니까 고구려 사신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이 고구려의 그 모자, 이 모자가 아주 특이했어요. 모자에 이렇게 그 기다란 깃을 꽂는 것은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여기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지금에 있는 아프로시아 벽화에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모양이고 이 당시에 이제 고구려 사신이 왔다 갔다 이게 이제 그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세기에 이곳 그 중앙아시아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원을 한 흉노족이죠. 흉노족. 얘들이 이제 훈족이 돼가지고 유럽에 진출을 해서 유럽에 원래 있던 게르만족하고 동고토족을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아리안족이 사바르카 한국을 건국을 하고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진출해서 유럽을 점령을 했다는 얘기죠. 5세기 중앙아시아의 아바르카 한국이 슬라브를 점령을 하고 비잔틴과 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흑해죠. 흑해. 여긴 지중해가 되겠고, 지중해. 여기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지중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 그 다음에 여기가 흑해가 되겠죠. 여기 카스피해, 아라레.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요쪽이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인데, 아니. 이쪽이 이제 카스피해, 이쪽이 이제 이쪽이죠. 동쪽.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흉노가 발흥을 한 거죠. 여기 뭐 셀주크 투르크, 뭐 오스만 투르크도 발흥을 했지만은 4세기에는 흉노족이 발흥을 해서 얘네들 훈족이 되어서 이제 그 서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쪽 그 당나라라든가 이쪽에 이쪽에 그 중국하고 서로 이제 그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이 이제 훈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족이 이쪽으로 이제 밀려오면서 이쪽에 동유럽죠. 이쪽이 이제 그 흑해인데 흑해 이쪽이 흑해 바로 이제 서쪽 흑해의 서쪽이 이쪽에 있던 나라가 이제 불가리아죠. 불가리아고 요 위에가 이제 루마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위에가 이제 우크라이나죠. 위에가 우크라이나. 여기 아조프해고 우크라이나하고 여기 이제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 이쪽에 이제 흑해 연안 국가 이쪽으로 이제 훈족이 넘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훈족이 이쪽 지역에 있던 이쪽에 이제 원래 있던 것이 이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죠. 헝가리가 여기 있었죠. 이제 헝가리를 훈족이 이제 점령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아바르카 한국이라는 것을 세우고 여기 북쪽에 있던 러시아 쪽의 슬라브 민족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슬라브의 원래 지역을 점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잔틴이 이제 터키죠. 여기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아바르카 강국을 훈족이 와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훈족,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안족, 뭐 얘네들이 다 넘어와서 아바르카 한국, 그 다음에 사바르카 한국, 이런 것을 세우면서 유럽 쪽에 진출을 해서 헝가리에 정착을 한 것이 훈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6년에 사바르카 한국의 발라크 왕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사산조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되겠습니다. 와 협력을 하면서 비잔틴하고 싸웠다 이거죠. 그래서 비잔틴의 프로코피우스를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바르카 한국은 슬라브를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7세기에 하자르카 한국이 슬라브를 지배를 하고 뭐 아자르카 한국, 뭐 사바르카 한국, 하자르카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은 주로 이제 헝가리라든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이쪽 옛날에는 이제 슬라브 지역이 있던 이쪽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뭐 이쪽은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쪽을 이제 지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루스인들의 루스카 한국의 건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루스인들은 이제 북쪽에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내려온 러시아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조상인 루스인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우크라이나로 이제 내려죠.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루스 공국이 이제 들었었죠. 이거를 이제 영향이 있었다. 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앙아시아의 중앙아시아에 있던 투르크인들이 볼가강을 건너서 볼가강은 카스피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그다음에 이제 볼가강은 그쪽이고 동강이라든가 도나우강은 이제 흑해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이들이 볼가강을 건너서 카스피의 북쪽에 볼가강을 건너서 중동으로 진출을 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셀주크 투르크를 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조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연결되겠습니다. 15세기에 투르크계의 우즈베키인들이 동쪽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하죠. 이들이 이제 이쪽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를 만들었다가 다시 이들이 이제 다시 또 동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모글리스칸 한국을 멸망을 시키고 티무르 제국이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트란속시아나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다음에 호라산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이제 여기 발흥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아라레죠. 이제 아라레 근처가 여기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 이쪽에서 이제 발흥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위에는 카자흐스탄이고 여기 사마르칸트가 있고 여기 부하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흥을 해서 이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조상이라고 보는 것은 이들이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아리아인들, 그다음에 이제 튀르크인들, 돌골족, 그다음에 흉노족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서 발흥을 하죠. 여기서 발흥해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이쪽이 부하라죠.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이란지죠. 이란 페르시아 쪽이죠. 그래서 이란의 이스파한 여기를 지나서 점령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가서 바그다드,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지나서 여기 이제 심지어는 에루살렘까지 하면서 여기 이제 중동 지역 이란과 중앙아시아에서 치고 내려와서 이란 다 먹고 그다음에 이라크 먹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 쪽까지 먹는 거죠. 터키 쪽까지 먹고 하면서 이쪽까지 먹으면서 이쪽에 시리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이쪽에 이제 메카 메디나가 있죠. 이쪽에 이제 이슬람의 본고지죠. 여기를 먹어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의 이제 파티마 왕조하고 이제 대결을 벌려서 여기서 이제 멈췄다 하면서 이들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자리를 잡고 하면서 이 중에 또 일부 세력이 나중에는 다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여기 우즈베키인이 되고 이쪽에서 다시 이슬람 왕국이 건설이 되고 여기서 또 티무르 제국이 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이 있던 지역을 우리가 여기 소구드 지역이라고도 하고 또는 트란속시아나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라산 일대는 바로 이제 요쪽, 여기 이제 카스피아 요쪽은 이제 호라산이라고 부르죠. 호라산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라즘 제국, 호라산 일대, 호라즘 제국, 이쪽을 다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인들이 이제 발언이 되었다. 그래서 우즈베크인들은 중앙아시아에 정착을 하게 되고서 여기서 부하라칵 한국, 안나프루, 그다음에 히박 한국, 그다음에 호라즘 쪽에 있는 이제 히박 한국이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코칸특 한국, 그다음에 페르가나를 건국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서 건국을 했는데 이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여기 우즈베키스탄이 여기죠. 여기 중에서 타지키스탄은 이쪽 끝에 있고 여기 이제 사마르칸트가 있고 부하라가 있죠. 이 부하라 쪽에서 우즈베키인들이 만든 나라가 이제 부하락 한국, 안나푸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히박 한국, 호라즘은 이제 아라레 이쪽입니다. 이쪽 이제 히박 한국, 이쪽에 이제 이거 히박 한국, 호라즘이 이쪽이죠. 호라즘. 그다음에 코칸특 한국은 약간 이쪽에 키르기스탄 쪽에, 그러니까 코칸특 한국, 페르가나를 건국했죠. 1924년 소련에 합병이 돼서 소련 쪽에 이제 연방이 되고 1991년 소련에서 독립을 하게 돼 영토 내에 있는 세계 네 번째로 큰 호수인 아랄해가 지금 면적이 감소 중입니다. 아랄은 섬들의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